5월 2일 토요일 주식시장 기록.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썼고 월요일 한국장은 반도체와 수출을 확인한다. 어제 미국장은 꽤 중요한 신호를 줬습니다. 다우는 0.31% 하락했지만 나스닥은 0.89% 상승했고 S&P 500은 0.29% 상승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스닥이 사상 처음으로 25,000선을 돌파했다는 점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87% 상승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합니다. 미국장은 다시 성장주와 반도체 쪽으로 움직였다. 다만 완전히 편안한 장은 아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0.56% 하락했습니다. 대장주 엔비디아가 쉬었지만 인텔은 5.44% 상승했고 AMD는 1.71% 상승했고 샌디스크는 8.25% 급등했습니다. 즉 이번 미국장은 엔비디아 혼자 끌고 간 장이 아니라 반도체 안에서 순환매가 넓어진 장이었습니다.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이 신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4월 30일 한국장은 코스피가 장중 신고가를 찍고도 6,598.87로 밀렸고 코스닥도 1,192.35로 내려오면서 1200선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한국장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미국장의 성장주 강세가 한국 반도체와 코스닥 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 1. 이번 미국장의 핵심은 나스닥 사상 최고치였다. 이번 미국장의 가장 큰 뉴스는 나스닥이 25,000선을 돌파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시장이 다시 말한 겁니다. 아직 성장주의 힘은 끝나지 않았다. 다우는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과 S&P 500은 상승했습니다. 특히 나스닥과 S&P 500이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은 시장이 위험 자산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알파벳은 1분기 호 실적 이후 10% 급등했고 애플 실적 훈풍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테슬라도 2.41% 상승했습니다. 이 흐름을 보면 미국 시장은 지금 지정학 리스크와 유가 부담을 알고 있으면서도 성장주와 실적주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 즉 시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는 남아있다. 하지만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은 다시 산다. 이 관점은 월요일 한국장에도 그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반도체는 대장주보다 주변부가 강했다. 이번 미국장에서 반도체 흐름은 꽤 흥미로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87%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0.56% 하락했습니다. 반대로 인텔은 5.44% 상승했고 AMD는 1.71% 상승했고 샌디스크는 8.25% 급등했습니다. 이 말은 반도체가 약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도체 안에서 돈이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엔비디아라는 대장이 쉬는 동안 인텔, AMD, 샌디스크 같은 다른 반도체 종목으로 돈이 퍼졌습니다. 한국 시장으로 보면 이 흐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월요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바로 급등하지 않더라도 반도체 소부장과 장비주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월 30일 한국장에서도 이미 비슷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좋은 실적에도 외국인 매도에 밀렸지만 한미 반도체, 리노공업, ISG, HPSP 같은 반도체 소부장은 외국인 순매수에 들어왔습니다. 즉 지금 반도체는 죽은 게 아닙니다. 대형주 중심에서 소부장과 후발 반도체로 돈이 재배치되는 구간입니다. 월요일 한국장에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시 중심을 잡는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이 같이 살아나는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면 월요일 한국장은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3. 환율과 유가는 월요일 시장에 긍정적 힌트를 줬다. 환율은 1,475원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0.07% 하락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에서 1,470원대로 내려온 것은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너무 높으면 외국인 수급이 편안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4월 30일 한국장에서 외국인은 코스피를 1조 6천억 원 팔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외국인 매도가 줄어드는지입니다. 환율이 1,470원대에서 안정된다면 외국인 매도 압력은 조금 완화될 수 있습니다. 유가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브렌트유 7월물은 2% 하락하며 108달러대로 내려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기대, 파키스탄을 통한 협상안 전달, 호르무즈 해협 긴장 완화 기대가 유가를 눌렀습니다. 유가가 내려오면 한국 시장에는 좋습니다. 물가 부담이 줄고 기업 원가 부담이 줄고 금리 인상 우려도 조금 완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재개 가능성, 미군의 이란 타격 옵션, 트럼프의 중동 주둔 발언, 호르무즈 해협 상선 이탈 뉴스는 여전히 부담입니다. 즉 유가는 내려왔지만 중동 리스크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월요일 시장은 유가 하락을 긍정적으로 보겠지만
중동 뉴스가 다시 나빠지면 언제든 분위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4. 한국 시장의 가장 강한 재료는 수출과 반도체다. 월요일 한국장의 가장 긍정적인 재료는 한국 수출입니다. 4월 수출은 전망치를 웃돌았고 11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건 한국 시장에 매우 중요한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 상승의 가장 큰 근거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회복이고 그 실적 회복의 중심이 반도체 수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3월 경상수지도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역대 최대 수준이 기대된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 흐름은 월요일 한국장에 긍정적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장은 나스닥 사상 최고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 한국 수출 전망치 상회, 반도체 수출 급증, 환율은 1470원대 안정, 유가는 108달러대로 하락. 이 조합만 보면 월요일 한국장은 반등 시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4월 30일 한국장이 이미 많이 흔들렸다는 점입니다. 코스피는 6600선을 살짝 이탈했고 코스닥은 1200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핵심은 급등이 아닙니다. 코스피 6600선 회복과 코스닥 1200선 회복입니다. 5. 월요일 관심 섹터는 반도체, 전력, 방산, 모빌리티다. 이번 기사 흐름에서 월요일 관심 섹터는 꽤 분명합니다. 첫째, 반도체입니다. 나스닥 사상 최고치, 필라델피아 반도체 상승, 인텔과 AMD 강세, 한국 반도체 수출 급증이 모두 연결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시 중심을 잡는지 봐야 하고 한미 반도체, 리노공업, ISC, HPSP 같은 소부장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전력기기입니다. 전력 3사의 1분기 신규 수주가 7조 원을 넘었고 수주 잔고는 3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기 변압기, 전선, 전력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LS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산일전기, 대한전선 같은 축은 계속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방산입니다. 한화가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현지 생산과 산업 협력 카드를 꺼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규모가 60조 원으로 거론되는 만큼 방산주는 월요일에도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중동 리스크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화비전 같은 종목군은 계속 체크해야 합니다. 넷째, 모빌리티와 플랫폼입니다. 소카가 크래프톤과 1,500억 원 규모 법인 설립 이슈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모빌리티 뉴스가 아니라 플랫폼과 데이터, 게임, AI, 이동 서비스가 연결되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소카 흐름이 이어지는지도 코스닥 투자 심리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6. 리스크는 중동, 관세, 원자재다. 좋은 재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월요일 시장이 조심해야 할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첫째, 중동 리스크입니다. 이스라엘이 곧 이란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는 뉴스, 미군이 이란 지상군 대규모 타격 옵션을 보고했다는 뉴스,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200여 척이 이탈했다는 뉴스는 모두 불안 요인입니다. 둘째, 관세 리스크입니다. 트럼프가 자동차와 트럭 관세를 25% 인상할 수 있다는 뉴스는 한국 자동차주와 수출주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자동차 부품주에는 월요일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원자재와 배터리 리스크입니다. 중국의 황산 수출 중단 뉴스는 배터리 공급망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이미 변동성이 큰 구간입니다. 이런 공급망 뉴스가 붙으면 개별 종목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즉 월요일 장은 무조건 강하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좋은 재료는 분명하지만 리스크도 여전히 큽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상승이 나오더라도 확인하면서 따라가야 하는 장입니다. 5월 4일 월요일 시황 예측. 이제 월요일 한국장을 가장 현실적으로 보겠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미국장은 성장주와 반도체 쪽으로 긍정적인 신호를 줬습니다. 한국 수출도 좋았습니다. 환율과 유가도 조금 안정됐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한국장은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월 30일 한국장은 이미 장중 신고가 이후 크게 밀렸고 코스닥은 1200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강한 상승보다 기준선 회복이 더 중요합니다. 핵심 가설 1. 월요일은 코스피 6600선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4월 30일 코스피는 6598.87로 끝났습니다. 6600선을 아주 살짝 밑돌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첫 번째 기준은 6600선입니다. 월요일에 코스피가 6600선을 빠르게 회복하면 지난 목요일 하락은 휴장 전 차익 실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60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6550선 아래로 밀리면 단기 조정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장이 좋았기 때문에 월요일 초반 반등 시도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갭 상승이 아닙니다. 6600선을 회복한 뒤 지킬 수 있는가입니다. 핵심 가설 2. 반도체는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했고 인텔, AMD, 샌디스크가 강했습니다. 한국 수출에서도 반도체가 강했습니다.
이 조합은 월요일 한국 반도체에 우호적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시 중심을 잡는다면 코스피 회복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하락했다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반도체 전체가 무조건 한 방향으로 오르는 장이 아니라 선별이 강한 장이라는 뜻입니다. 월요일 반도체의 핵심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하느냐가 아닙니다. 다시 밀리지 않고 버티는지 그리고 소부장으로 수급이 이어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핵심 가설 3. 코스닥 1200선 회복이 개인 체감 장세를 결정한다. 4월 30일 코스닥은 1192.35로 마감했습니다. 1200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코스닥 1200선은 개인 투자자 심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월요일에 코스닥이 1200선을 회복하면 지난 하락은 단기 흔들림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00선을 회복하지 못하면 개인 체감 장세는 계속 불편할 수 있습니다. 소카 반도체 소부장, 전력, 일부 바이오, AI 관련주가 코스닥 회복을 이끌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월요일 코스닥은 더 많이 오르는 것보다 1200선을 되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핵심 가설사, 전력과 방산은 계속 시장이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전력기기 수주잔고가 32조 원을 돌파했다는 뉴스는 전력 섹터에 매우 강한 근거를 줍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는 반도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기가 필요하고 변압기가 필요하고 송전망이 필요하고 전력 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력주는 단순 테마가 아니라 AI 인프라 핵심 축으로 봐야 합니다.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화의 캐나다 잠수함 산업 협력 뉴스는 월요일 방산주에 관심을 붙일 수 있습니다. 중동 리스크도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방산주는 실적과 지정학 이슈가 같이 붙을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도 전력과 방산은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오더라도 시장의 관심권에서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핵심 가설 5. 가장 조심할 것은 유가와 중동 뉴스의 반전이다. 유가는 108달러대로 내려왔습니다. 이건 좋은 뉴스입니다. 하지만 중동 리스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 재개 가능성, 미군의 이란 타격 옵션, 호르무즈 해협 긴장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만약 주말 동안 중동 뉴스가 다시 나빠지면 월요일 시장 분위기는 빠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또 관세 이슈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동차와 트럭 관세 25% 인상 가능성은 자동차주와 수출주의 부담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장은 좋은 재료가 많아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반등은 가능하지만 리스크 확인은 반드시 필요한 장입니다. 5월 4일 월요일 시나리오 정리. 시나리오 A. 가장 가능성 높은 기본 시나리오. 코스피는 6600선 회복을 시도합니다. 미국 나스닥과 반도체 강세, 한국 수출 호조, 환율 안정이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중동 리스크와 관세 부담이 남아있기 때문에 급등보다는 확인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스피는 6600선 안착을 시도하고 코스닥은 1200선 회복을 시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도체, 전력, 방산, 소부장 중심의 선별 장세가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시나리오 B. 강한 상방 시나리오. 금요일 미국장의 강세가 월요일 한국장에 그대로 연결되는 경우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하고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ISC, HPSP 같은 소부장이 같이 움직입니다. 코스피는 6600선을 빠르게 회복하고 6650선 위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도 1200선을 회복하고 소카, 전력, 방산, 반도체 소부장까지 같이 움직이면 체감상 좋은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장은 다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4월 말 조정은 끝이 아니라 5월 랠리 전 숨고르기였다. 시나리오 C. 경계 시나리오. 주말 중동 뉴스가 다시 나빠지거나 유가가 다시 급등하거나 환율이 1480원대 후반으로 올라가면 경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코스피는 6600선 회복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하고 코스닥도 1200선을 회복하지 못하면 월요일 시장은 다시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세 이슈가 커지면 현대차와 기아, 자동차 부품주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입력된 흐름만 보면 급락장보다는 반등 시도 속 선별 장세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월요일 체크포인트. 첫째, 나스닥 25,000선 돌파가 한국 성장주에 연결되는가? 둘째, 필라델피아 반도체 상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가? 셋째, 코스피가 6600선을 회복하고 지키는가? 넷째, 코스닥이 1200선을 되찾는가? 다섯째, 환율이 1470원대에서 안정되는가? 여섯째, 브렌트유가 108달러대에서 더 내려가는가? 아니면 다시 반등하는가? 일곱째, 전력, 방산, 반도체 소부장, 모빌리티 순환매가 이어지는가? 한 문장으로 정리한 5월 4일 월요일 시황 예측. 5월 4일 월요일 한국장은 미국 나스닥 사상 최고치와 반도체 강세, 한국 수출 호조를 바탕으로 반등을 시도하겠지만 코스피 6600선과 코스닥 1200선을 회복하는지가 시장 체력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한마디. The stock market is filled with individuals who know the price of everything, but the value of nothing. 주식시장은 모든 것의 가격은 알지만
아무것도 가치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필립 피셔의 말입니다. 오늘 시장에도 딱 맞습니다.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반도체와 성장주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가격이 오른 종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왜 그곳으로 움직이는지, 그 산업의 가치가 실제로 커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